이제 인플레이션은 없다. 이대로 주가 폭등? 이 말이 사실일까요? 뭔가 분위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예, 분위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 하면 말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월에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하고 부합합니다. 10월에 3.2%였는데 11월에는 3.2%, 지난 6월에 3.0%였는데 그때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뭔가 작년 6월에 9.1%를 잡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예.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시장에 아주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더 이상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또 더 이상 금리는 올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핵심적인 물가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아주 좋아하는 지표, 근원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요,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농산물 빼고요, 일시적인 요소가 있는 유가 빼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지금 10월 달에 4.4%, 11월 달에 4.0%, 4.0%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좀 잡혀간다는 거예요.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작년 3월에 6.5%나 작년 9월에 6.6%에서 4.0% 떨어진 것은 결국은 금리 인상의 효과다. 그런데도 경기는 침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있는 것 한 번쯤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또 하나 좋아하는 지표가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입니다. 이것도 아주 금리 인상이나 정책을 위반할 때 신경을 쓰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 지표도 10월에 3.0까지 떨어졌거든요. 11월에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2%대로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가 침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은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수순은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 맞습니다. 금리 안 올립니다. 이제 피벗이에요. 더 이상 금리는 올리지 않고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는 내년 6월쯤에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요, 뭐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더 미룰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물가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잡혀간다,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요, 시장에서는요,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금리는 더 올리지 않고 내년 6월의 금리 인하보다는 더 땡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올해가 지금 12월이잖아요. 내년 3월이다. 짧아요. 내년 3월까지가.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짧게 침체가 거치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금리가 뒤로 밀리면요, 고금리가 오래 가고요, 고금리가 오래 가고 이게 동결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도 상승세를 탈 수가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금리는 이제 인하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따져져 있고요. 여기에 연착륙, 경기가 경착륙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폭등한다.
이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을 오늘 보면요. 나스닥 종합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7% 100.91이 올라서 14,533.40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올라가는 걸 보면 게다가 끝머리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야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쭉쭉 올라갈 만 남았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도 0.46%가 지금 올랐습니다. 예, 21.46이 올라서요. 이제는요. 4,700을 바라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나오겠습니다. 4,643.70이에요. 굉장하죠. 올라가는 속도가. 심지어 말입니다. CT, 예, CT은행 같은 경우는요. S&P 500 지수가 4,600이 아니라 5,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100까지도. 그 말은 미국에 침체가 없고 계속해서 성장의 어떤 상황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낙관적인 어떤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우산업지수도 0.48이 올랐습니다. 174.3.01이 올랐고요. 36,577.94 오늘도 뭐 엄청나죠. 이 정도면 또 역대 최고가 됐습니다. 진짜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은요. 발작을 할 정도로 오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우산업지수도 뭐 역대 최고치를 자꾸 갱신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점점 더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요.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조심할 것은요.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항상 존중합니다.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클 거고요. 가계의 부담도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결국은 소비 비축으로 이어지고요. 기업들도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봅니다. 영업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말입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기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기류를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아니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전체 흐름 오늘의 흐름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저는 실적이 동반된 주가 상승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주가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유동성 장세가 밀어 올린 거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면 주가도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은 저는 공개적으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말입니다. 흐름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흐름과 관계없이 이게 큰 축으로 봤을 때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반드시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 시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시장도 지금 미국 시장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움직일 겁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것은 말해봤자 뭐 입만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지금 커플링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수출만 하더라도 과거에 말입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뭐 15% 올라가기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20% 육박했습니다. 이제 중국을 넘어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중국을 넘어설 날이. 결국은 중국을 넘어서면
미국의 어떤 시장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좋다 이러면 우리 시장도 같이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그만큼 말입니다.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 변동성에 반드시 대비하는 자세 또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시장은 늘 말입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이라는 원칙하에 시장에 접근해야지 그게 올바른 투자법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을 버리고 남을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